건데 그게 오늘 아침 작업한 건데 그 저장이 안 됐네요.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지 자 내가 기린 그림이라는 것은 그 한국의 기타리스트 그 영화음악 하시는 분이 그 자기 CD에다가 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개발생활이라 그래야 괴발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냥 엉터리로 그린 그림들인데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집들을 설계했습니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그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 사무실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설계 사무실 이름은 ENO였어요. ENO. 거꾸로 하면 원입니다. 원. ENO라는 설계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 ENO를 만들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했었던 테헤란로에 했었던 처음 계획, 디자인 뭐 그런 것까지 전부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되게 열심히 거의 막 밤새고 작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바로 맞은편에 저기 있어요. 그 현대백화점이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말고 삼성동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테헤란로니까. 저기 이제 20층짜리 건물이고 지하는 7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미가 도면을 보면 되게 재미가 없는 건데 아주 그 건축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조금 튀어나와도 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도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아주 그 표시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인면들, 요런 그 건물, 유리 건물들에 이렇게 좀 튀어나왔는데 그림자가 지니까는 되게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요것도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때 이걸 설계하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거는 이 저층부, 이 부분하고 이 고층부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그 창문 디자인이었습니다. 창이 보통 이렇게 사실 잘 못 지은 집을 보면은 창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창이 이렇게 튀어나온 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계한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거는 사실은 그냥 뭐랄까 좀 A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쉬워요. 튀어나오게 설계하는 거는. 그리고 그 알루미늄 바가 튀어나오게 설계하는 거는 좀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이 바를 이 알루미늄 바 있죠. 알루미늄 바,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이 열리려면은 좀 약간 다른 디테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이걸 풀다운이라고 그러는데 풀다운 창의 형태를 만들어서 창 커튼홀 디자인을 한 거고 튀어나온 거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창은 사실은 그 디자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문을 열 때 잡아당겨서 풀다운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의 요소로서 설계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맨 위에 이 건물은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디자인을 신경을 썼냐면은 이런 건물을 설계할 때 모서리에서 보면은 이게 건물이 뒤틀려 보여요.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이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요 폭을 좀 더 많이 해서 이 보기에 이 디자인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시각적인 그 약간 뭐랄까 착시죠, 착시. 그런 걸 일부러 미연에 좀 방지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모서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틀려오거나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표현이 안 됐네요. 요 부분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그 높이는 한 1층, 2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위는 그냥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그 신경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뭐 밤새면서 디자인 하다 보면 이제 밤이 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뿌듯하다 그럴까, 어쨌든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축주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건축주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사람이 뭘 했냐, 고물상을 했어요. 고물상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고물상을 해서 돈 벌면 신월동, 서울 근교에 그 당시에 그런 쪽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팔고 집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왜 이름을 신안이라고 했냐,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출신이에요. 비금면이 비금도라고 섬이에요, 섬. 예. 이분이 이제 출세하고 났더니 이런 조각들, 여기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지면은 1%를 그 환경 조각물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주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신안 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신안 골프장이 제일 많아요. 한국의 골프장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그 왜 떨거지들 있잖아요. 떨거지들. 조각을 해야 된다, 그림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꼬였던 기억이 나요. 참.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아마 신안 저 사옥은 92년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92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가도 저는 이 건물이 이뻐요. 이거 와플 같아요, 와플. 그래서 이 건물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계했었던 집의 대표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창은 이렇게 생겼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옆에 집을 짓고 있고, 요거는 동부, 이거는 미국의 KPF라고 그 삼성 본관을 설계한 회사가 설계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쪽은 섬유회관이라는 그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바로 요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 나중에 한국 가시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저층부 디자인도 그냥 아무것도 장식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자인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저게 뭡니까? 정말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그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시라큐스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시라큐스는 그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는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 피렌체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택해서 갔는데, 피렌체로 갔는데, 미국의 대학은,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대학은, 특히 건축대학은 다 유럽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펜 같은 경우에는 파리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파리에 한 학기나 두 학기 가야 돼요. 저기에도 그 켄터키, 베니스에는 켄터키 대학이 캠퍼스가 있었고, 그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르네상스 시대의 아트 같은 것들을 계속 자료를 모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있을 때 베니스 건축대학의 베니스 공대 건축과가 75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학교를 새로 짓느라고 현상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저 현상 설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현상 설계를 한 학기 동안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 교수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버너 살리그만 교수님이라고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건축과 교수 중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 동료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을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해요. 텍사스 대학에서 티칭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코넬 대학의 콜린 로이라는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건축가 이렇게 쫙 리스트를 보면은 코넬 대학이 항상 1등입니다. 하버드가 1등이 아니에요. 코넬이 1등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저희 교수님도 그분하고 친구였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 프로젝트를 하다가 자꾸 몸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도저히 뉴욕에 병원에 좀 갔다 오겠다고 그 뉴욕에 가신 이후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은 애제자입니다. 저는 애제자인데 그분은 저를 애제자로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분은 독일의 독일이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엄마하고 누나가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코넬 대학 근처에 있는 그 곳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그런데 저분이 유태인이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편견이라는 그 prejudice, 편견의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저를 편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그런 편견, 아시안의 그런 그 학생으로 편견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이거 좀 제 얘기지만 좀 길어도 그냥 좀 들어주세요. 이런 게 더 재밌으니까. 여행을 갔는데 그분이 키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제 관심 있어 가서 제가 스크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음악 관련돼 있는 기사를 이렇게 딱 올려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위키피디아에 찾아봤더니 저분 아버지가 그 웨스터나운가, 그 독일의 동독이죠. 동독의 그 도시에서 오케스트라 그 바이올리니스트였대요. 저분들 음악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니스 공대 그 여기 있어요. 베니스 공대 건축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페리 터미널에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학교는 이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해요. 이게 베니스를 이렇게 쭉 연결하는 기차길이고, 베니스 기차역에서 내리면은 요로 이렇게 와가지고 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베니스는 이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물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뱀이 눈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뱀이, 어찌됐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베니스 건축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니스 건축대학의 정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로 들어가면은 일로 들어오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 혹시 나세요? 제가 죽음의 풍경 할 때 이거 어떤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설계한 겁니다. 이게 그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갈자갈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억 못 하시네요. 네, 자갈자갈. 학교 들어오자마자 이런 게 있어요. 이 연못인데 너무 멋있죠?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IUA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베니스 건축대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개 베니스 건축대학이 굉장히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이거를 이제 베니스 건축대학을 제가 가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게 이런 건물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창고나 오피스나 뭐 이런 걸로도 썼겠죠. 옛날에는.
그 전에 또 학교로 썼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여기 보면은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스페이스라는 말은 건축에서는 보편적인 공간이에요. 보편적인 공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로 사용하면 교회가 되고 시장으로 사용하면 시장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1번 플랫폼으로 경부선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 플랫폼은 경부선행 플랫폼이 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1번 플랫폼으로 호남선 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플랫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보편적 공간이었는데 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전시회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연구도 하고 건축 학생들이 만들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평상시에 복도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계단 강의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차이 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놓고 세미나 같은 걸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건축가 이제 스튜디오를 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쪽 끝에 이렇게 낮은 칸막이를 막아서 또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버블 칸막이를 막아서 그냥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교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이게 뭐랄까, 커다란 공간 안에 슬쩍 막아놓고 화장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 모든 게 다 저 보편적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런 갈매기 같은 게 이제 하나 이렇게 딱 상징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바다 쪽에서 본 건축대학이에요.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낭만적입니다. 술 먹으면 술 맛도 잘 나요. 자, 이게 버스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도 베니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베니스에서 버스라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베니스에서 택시라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모터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평상설계에 당선된 사람 작품이에요. 요거예요. 좀 여러분도 도면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분이 여기다 평면도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인면도를 그린 거예요. 인면도. 이쪽에 인면도, 이쪽에 인면도, 이쪽에 인면도. 이렇게.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이게 당선작이에요. 당선작. 당선작의 모델입니다. 당선자 이름은 뭐냐면 엔릭 미랄레스랍니다. 엔릭 미랄레스. 이 사람이 스페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베니스에 이렇게 건물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면은 베니스의 건물들이 쭉 있고, 베니스의 그 상징 색깔이 벽돌색이에요. 벽돌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벽돌이 아닌데도 벽돌색을 칠했죠. 이렇게 벽돌색이 굉장히 많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 패턴들이 쭉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언어를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말을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텍스트를 모아서 컨텍스트. 그래서 저거를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모아놓으면 그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맥락. 그래서 이게 이제 베니스를 상징하는 어떤 컨텍스트, 맥락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분은 그 맥락을 깨트리는, 그 언어가, 건축 언어, 조형 언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런 거를 이제 좀 문화 용어로는 병렬이라고 해요. 병렬. 그 병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치를 하다가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배치를 하는 것. 저걸
이게 약간 어려운 말로 적스타 포지션이에요. 적스타 포지션. 포지션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형태로 만드는 거. 그거를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큰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 이제 큰 그 바다가 이렇게 쭉 넓은 바다가 있고 수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열심히 잘 했는데 저는 이 언어들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현상설계를 했는데 왜 안 지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도 저를 가르치다가 자꾸 뭐 긁고 이상하다고 미국 가가지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분도 저거를 설계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죽었으니까 뭐 지어질 수가 없었겠죠. 어찌됐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했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똑같은 부지, 똑같은 사이트에 이제 저도 그 현상설계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게 2층, 3층, 4층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밤새도록 그린 이틀 밤을 새면서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제 이건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1층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나네요. 연필을 풀어져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여기 이제 강당이 있고, 요 분은 이제 첼로를 연주하는 분입니다. 하여튼 되게 재밌게, 전 굉장히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수업을 저희가 수업이 이제 6시, 5시, 6시쯤 끝나면은 학생들은 보통 남아서 한 9시까지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가는데, 저는 거꾸로 5시에 끝나면 무조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고 10시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를 갔죠. 새벽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애들은 분명히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이제 다 만들어져 있고. 하여튼 저는 이게 뭐랄까, 독고다이라고 하세요. 독고다이. 혼자서 싸움하는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합니다. 패싸움이 아니라 독고다이가 맞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작품을 완성을 했고, 이게 인면입니다. 벽돌색이라고 그랬죠. 벽돌색. 그래서 벽돌색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콜라주를 했습니다. 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저는 작업을, 요게 이제 제가 했었던 작업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건축가 교수님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다. 그분의 이름은 까를로 스카르파. 아까 자갈자갈 있죠. 입구 들어왔을 때 그 연못 거기 자갈자갈을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죽음의 풍경. 죽음의 풍경에 할 때 제가 이분 작업 했었는데, 이 건축가들은 동그란 안경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브리온 똥로라고, 이 브리온 패밀리의 무덤, 여기가 브리온 똥로예요. 이거는 일반 묘지고, 여기 딱 경계로 여기, 요렇게. 그리고 브리온 문에 무덤은 이제 여기에 붙여 있어요. 여기가 브리온 패밀리의 똥이고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원이에요. 어떤 정원이냐면 이렇게 물로 만드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두 개의 원, 저걸 이제 쌍성이라고 해요. 듀얼리티, 쌍성인데 저기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거를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관입니다. 관. 이게 관이고 이게 관을 4명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무대가 무덤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정원이 사실은 정원 양식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쌍성. 바닥에도 이렇게 2개의 그 샘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물이 솟아올라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채플인데, 이게 이렇게 자갈자갈로 이렇게 다 했어요. 뭐든지 다 자갈자갈. 이거가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를 저렇게 자갈자갈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콘크리트 폼으로 합판으로 이렇게 자갈자갈 만들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콘크리트 폼을 떼어내면은 콘크리트는 딱 남아있는 거죠. 자갈자갈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의 제자가 마리오 모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자기네 선생님을 따라서 자갈자갈을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2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하나는 리움, 이건희 회장 그 리움의 뮤지엄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했고, 또 하나는 강남 교보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교보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묘가 있으면은 묘는 여기 있고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코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비석은 바닥에다 놓고 자기는 벽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시신이 벽에 묻혀 있습니다. 네, 거꾸로 되네. 거꾸로. 네, 이렇게. 여기에 시신이 있고 비석은 바닥에 있습니다.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메릴랜드 여기 포토맥에 가면은 글랜스톤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예요, 무료. 미국에서 제일 큰 현대미술관입니다. 왜 크냐? 산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산책 가시면은 소풍 여기로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거기 가면 가운데 이렇게 이 정원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뮤지엄에서 자기가 너무 좋은 풍경의 모습을 2개를 차용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령동부의 이거를 자기가 차용한 거. 또 하나는 그 교토에 있는 묘환지, 그 거기에 있는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딱 내다보는 그거를 차용했다. 그래서 그 2개의 그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94년 이상 문학상 대상 받은 게 하나권은 없다라는 책이 최희윤 작가가 쓴 거. 저는 이 최희윤 작가가 쓴 하나권은 없다. 이걸 딱 피는데 첫 페이지에 베니스에 내렸다. 딱 이게 나와요. 베니스에 내려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가는 그게 베니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 소설을 읽으면요 베니스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 길거리가 탁 떠올라요. 저는 이 현상스럽게 하느라고 베니스 한 10번 갔었어요. 겨울에. 베니스는 사실 제일 좋은 데가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의 식당입니다. 거기 카페테리아에 가면은 그 뭐랄까 이태리 와인들, 맛있는 와인들이 무지하게 많고 하여튼 거기서 먹고 기차 타고 다시 피렌체로 내려왔던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나요. 굉장히 추워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권은 없다라고 이 도서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빌려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첫 직장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스미소니언 인디아 뮤지엄, 워싱턴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다시피 워싱턴 DC는 계획 도시예요. 여기 큰 축이 있죠. 이렇게 이게 장축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캐피탈 국회가 있어요. 국회. 여기는 이게 국회네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링컨은 항상 국회를 감시해요. 링컨은. 그 다음에 제퍼슨 기념관,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제퍼슨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더 잘 나왔네요. 이렇게 쫙, 그죠? 국회를 링컨 기념관에서 링컨이 감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기념관이에요? 제퍼슨 기념관. 이거는 그대로 나오면 뭐가 돼요? 백악관이 돼요. 그러니까 제퍼슨은 항상 백악관을 감시해요. 이게 알면 할수록 이게 좀 워싱턴 DC가 하여튼 아름답다기보다 무서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수업 끝나면 제 와이프랑 여기 갑니다. 여기 벚꽃이 진짜 끝내줘요. 여기 한번 4월 1일까지 한대요. 4월 1일까지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계획 도시에 인디언 뮤지엄 어딨냐? 여기 있어. 이제 작게. 요게 이제 인디언 뮤지엄. 인디언 뮤지엄을 알려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콜로라도에 있는 메사베르데라고, 여기는 이제 국립공원이에요. 이게 인디언들이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인디언 뮤지엄입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절벽 밑에,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문을 보면은 한문도 너무 희한한 게 한자로 절벽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애라고 해요. 언덕 애. 그래서 벼랑 낭떠러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거를 설계한 건축가는 캐나디안 인디언인데 잘렸어요. 왜 잘렸냐? 이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거의 모든 건축가는 게으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게을러가지고 이거를 제때 납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스미소니언에서 이 사람을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1년 동안 맡아서 했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고요. 이 돔. 그 중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중에서 이거가 되게 디테일이 어려운 디테일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이 부재들을 아주 가늘고 작게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뚜껑을 딱 덮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의 로마에 가면 이건 판테온이라는 곳이에요. 판테온은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탁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3m짜리 원이 완벽하게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기원전에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위에 오큘러스라고 돼 있어요. 오큘러스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동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가 내려와요. 그냥 떨어져요. 눈이 오면 그냥 눈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 이게 판테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테온. 모든 태양, 모든 신. 그러니까 이게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의 신 포함한 모든 신을 위한 그런 신전이라서.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신전이 교회가 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기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집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외부랑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념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개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도움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가 45m로 제일 큰 두오모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판테온 조금 전에 본 그게 43.4.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이 42.3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하기야 소피아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은 30.87입니다. 현존하는 도움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게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게 돔 위에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랜턴이라고 해요. 랜턴. 돔이 있고 그 위에 돔은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위에 요게 조그만 랜턴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100년 넘게 짓지를 못했어요. 짓다가 허물어지고, 짓다가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 도움을 이거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헤리본 스타일로 지었다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헤링본이 이 힘을 받으면 이렇게 힘을 분산하는 그런 장치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돔과 안쪽 돔과 밖에 돔 사이 공간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볼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게 그 돔이 있고, 피렌체의 두오모고, 그 위에 랜턴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3년 전에 조지아의 트빌리시에 그 유치원 설계하느라고 간 적이 있는데 이 집은 랜턴이 이만해요. 네. 랜턴이 이만하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행성 중에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성계 중에서. 나머지는 다 빛을 반사해요.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오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신이 주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도 안 되지. 이 조지아에 있는 도움은 랜턴이 자기가 빛을 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MIT에 있는 그 채플인데 설계를 되게 잘했죠. 도움에서 빛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이거 강대상도 한 판의 대리석이에요. 깨끗한 대리석으로 딱 설계해가지고 너무 멋있죠. 이건 두오모고. 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판테온의 위에 있던 그걸 오큘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오큘러스는. 그런데 이것도 오큘러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뉴욕 그 911 그 사이트에 있는 지하철역이에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왜 오큘러스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9월 11일 날 오전 10시가 되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거. 그래서 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판테온에 있었던 동그란 눈은 눈 동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눈을 감고 있다가 뜨는. 하여튼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9월 11일 날 여기 가시면은 이 창이 다 열리는 아주 기괴한 아주 장대한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현상 설계를 했다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게 안국동에 있는 안국 빌딩 이제 현상 설계인데, 그 안국동 뒤에 있는 북촌이 있어요. 북촌에 보면은 이제 이 건물은 여기 있어요. 요게 건물입니다. 요게 건물인데 안국동 뒤에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이 있는데 그 오래된 이제 질서들이 있는 거죠. 옛 집들이 이게 쭉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촌을 이제
잘게 나눠서 이거 파스로 디자인을 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송현동, 안국동, 제동, 소격동, 화동, 가회동, 상승동 이렇게 쭉 동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등고선 토포그래피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플로우 패턴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방문객들도 있을 테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제 래핑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트 갤러리 비지팅 루트로 한번 해봤고, 이거는 에브리데이 라이프 루트. 매일 사람들은 어떤 길로 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컴파운드 맵을 만들었어요. 플로우 패턴 덴서티를 1번 루트, 2번 루트 해서 쫙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진 거를 그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하이어라키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위계,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게 그 나중이 되고 하는 거를, 그런 길도 위계가 있으니까 뭐 대로서부터 조그만 골목길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 크게 두 개의 조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 비지팅 루트들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국 빌딩은 원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허물고 건축주가 새로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요건데,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속해 있는 이 앞에 도로랑 이 길이 되게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이런 우리 사이트는 이건데, 요 뒤에가 풍문여고입니다. 우리 사이트는 요건데, 이거를 어떻게 그 길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 시설로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뒤에 있는 그 골목길을 하나 무작위로 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요거는 평면이고 요건 단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건물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을까. 그 길이 오래된 부처에 있는 길을 하나 따가지고 그거를 이 건물 안에 넣을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길을 넣었습니다. 자, 그 건물이 길이 그냥 평면적으로만 있는 건물 길이 아니라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길을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을 이렇게 하고, 요 빨간 거는 저희가 만든 가상의 길입니다. 요거는 안국 빌딩, 요게 저희가 안국 빌딩이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요게 이제 그 풍문여고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1층서부터 4층까지 쭉 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인사동에서 저쪽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저 바로 2층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부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까지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근데 우리가 이게 계획을 한 데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돼 있는 사례가 있어요. 뉴욕에 올라가면은 이게 프라다 매장이에요. 프라다 매장. 프라다 매장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오면은 여자친구가 막 이제 백보러 돌아다니고 남자친구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경사지고 여기도 경사지고 한데 사람들이 걸터 앉아서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우리는 크게 풀어서 우리도 이거를 이제 좀 늘렸다 그럴까?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벽 오프닝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세워서 이거를 건물 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건물 주인이라면 저를 뽑겠습니까? 네, 안 뽑죠. 네. 재미는 있어도 렌트를 많이 주는 그런 건물을 원하죠, 건축주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짓지를 않았습니다.